안녕하세요. 조성대 박사의 생인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몸 건강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대소변의 상태인데요. 소변 안에는 다양한 노폐물과 전해질 성분이 섞여 있기에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평소와 다르게 심한 악취가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소변에서 악취가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과연 그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지 먼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변의 상태입니다. 소변의 상태라는 것은 소변의 색깔의 변화 또는 소변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나쁜 악취가 나는지 또는 소변의 상태, 예를 들어서 거품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마려워서 갔는데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잘 안 나온다고 이뇨제를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소변이 시원찮으면서 가보면 급하고 속옷을 내리기 전에 옷에다가 절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변의 상태는 사람 몸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정말 이건 큰 병이 아닌지, 이 소변에서 악취가 나다가 나중에는 몸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심해지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병을 치료하고 소변의 상태를 치료해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열. 내열이 이건데요. 내열. 내열? 안에서 불이 났나? 내열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있죠? 내열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서 오장육부의 상태가 너무 뭔가 모르게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내열이 발생하면 진액을 말리고, 진액을 말리면 살이 찔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지죠. 예민하고 날카로우면 어때요? 피를 말리는 성격이니까 자신의 피를 영화를 못 누리게 만드니까 어때요? 또 마르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열을 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본인은 느낍니다. 열이 나는 것 같이. 아이고, 나는 오후가 되면 열이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열이 나. 밤에 잠잘 때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열이 나는 것이
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땀으로. 바짝 마른 사람이 땀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땀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자기는 뒷머리가 뜨거워서, 등이 뜨거워서 닿는 것이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것도 다 내열의 일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생기는 모습이 둥글럽적하겠어요?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겼겠어요? 날카롭고 뾰족하죠. 갸름하고 미인형이에요. 미남형이에요. 미남, 미녀 쳐놓고 성격이 원만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렇다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떠냐? 성격이 어떤 때는 불과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니면 죽어도 아닐 때가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많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많아요. 미리 걱정해요. 앞서서 걱정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남 미녀형이 이게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대개 미남 미녀형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 그리죠, 그림을. 이렇게 생겼는데 뾰족해. 옆에서 보니까 호도호떡하고 뾰족해. 이걸 뭐라 그랬냐? 돌출형이라고 그래요. 돌출형. 이 돌출형들이 내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정조열이라고도 하는데, 칠정조열이라고 하는 이런 열이 나는데 이유 없이 그리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늘 감기병 같은 게 달고 살아요. 그리고요, 한의학에서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면요, 둥글넓적하게 생기면 비위가 나쁜 겁니다. 대개 위장병을 많이 앓아요. 그런데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형은 한열을 주관한다고 그래요. 갱년기 증상 같은 것도 심하게 겪어요, 나중에. 열이 났다 식었다 하기 때문에 추위도 많이 타요. 열이 날 때는 어때요? 그 열이 진액을 말리니까 피부가 부드럽지가 않고 건조할 가능성이 많죠. 또 열이 나면 열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윗머리가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윗머리가 빠져서 고민을 해요. 이런 데다가 만약에 털이 많다. 색깔이 희지 않고 검거나 푸르다. 이러면 내열이 더 심한 거예요. 눈썹이 진한 사람을 보면 뭐든지 하나에 미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가예요.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과로가 되겠죠. 과로가 되면 진액이 모자라지겠죠. 피가 모자라지겠죠. 그럼 뭐예요? 열이 나죠. 그럼 피부가 마르고 살이 찔 가능성이 없고 멍이 잘 들어요, 특징이. 그래서 이런 내열에 의해서 피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니까 어때요? 소변에서 냄새가 진하게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진하다 보면 나중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장기도 변화시켜요. 혹도 생기게 해요. 옹저도 생기게 해요. 열은 화예요. 화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염이에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악취가 난다. 이러면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 이러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게 내열에 의해서 나기도 하지만 심장열에 의해서도 나요. 심장열에 의한 건 어떠냐면 대개 보면 얼굴이 붉어요. 코가 뾰족해요. 코가 뾰족해요. 눈이 동그라요. 새가슴이에요. 가슴이 오면 새가슴이에요. 또 피부 묘기증이라 해서 이렇게 긁으면 빨갛게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 피부 묘기증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이 심장은 변과 한을 주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변과 한이에요. 변은 뭐예요? 대변과 소변이에요. 소대변이에요. 그래서 소변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변이 심장열을 받으면 소변에서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장열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얼굴이 붉고 걱정 근심이 많고 악몽을 꾸고 이빨을 갈아요. 치아를 잠잘 때 치아를 갈아요. 실제로 심장에 통증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민이 많고 감정의 폭이 커요. 웃다가 잘 웃어. 금방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웃다가 울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하다 보면 이것도 진액을 말리죠. 스스로 볶는 사람이에요. 왜 볶느냐?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볶아. 아니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흠이 요만큼 있으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남편한테도 요만큼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도 요만큼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친구한테도 요만큼 흠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직장 동료한테도 요만큼 흠 보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어때요? 스스로 자신을 볶는 것이죠.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소변에 영향을 미쳐서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현상은 사실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한의학에서는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보고 여타 증상들을 바라보아서 그의 원인을 찾아서 뇌열에 의한 것이냐 심장열에 의한 것이냐를 찾아서 그에 맞는 한약을 쓰거나 침치를 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하게 동반되는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또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의 치료는 소시오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뇌열에 의한 경우 소시오탕을 씁니다. 뇌열은 충분히 설명드렸죠. 또 양열 사물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눈썹이 진하고 마른 사람의 경우입니다. 혈이 조하죠. 조급증이 있죠. 말하자면 요거를 내상인데 조잡인데 혈어조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어조잡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볶아서 피를 말려서 소변에 악취가 날 수가 있고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에 이상이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양열사물탕을 써주면 소변에서 악취가 나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약에서는 소변에서 악취가 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원인 되는 부분을 치료해주면 여러 가지 동반되는 불편한 증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소변에 악취가 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